오후장 지금 바로 담을 종목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이 되면서 기대되는 것들이 몇몇 개가 있죠. 저는 올림픽이 기대가 되는데 대표님은 어떤 거 기대되세요? 뭐 7월 휴가 아니겠어요? 휴가로 휴가보다 올림픽이 더 기대되세요? 저는 스포츠를 좀 좋아해서 올림픽을 아, 상당히 정말요? 기대하고 있는데 휴가보다?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둘 다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네. 삼성의 AI 폴더블 폴이 7월 8일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폴더블 관련 주주 주목해 볼 만할까요? 네, 일단 7월 10일 날 AI 폴더블 폰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 올림픽이 7월 26일 날 열리게 되는데 뭐 올림픽마다 또 명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권비정 앵커도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올림픽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파리 올림픽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이번에 파리에서 또 7월 10일 날 폴더블 폰을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폴더블 관련주들이 일정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봤고 오늘 스마트폰 관련한 부분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뭐 다들 맞습니다. 뭐 이때 사실 나이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그때. 네, 아직 네. 교복을 입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뭐 스티브 잡스 패션이 이때 상당한 유행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2007년도니까 우리가 상당히 오래된 전에 이슈였고 이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와 있던 관람객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던 기억도 납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이었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뭐가 바뀌게 되었냐라는 부분인데요. 2007년도 그게 1월 9일이었습니다. 맥월드를 통해서 최초로 아이폰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애플은 전화기를 재발명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이폰이 바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팟, 휴대폰, 인터넷. 우리가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시초가 이 아이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거에는 스마트폰용 그 인터넷 화면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인터넷 익스플로어 화면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애플이 바꾼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앱스토어라는 하나의 뭔가에 대한 바운더리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전식 터치라고 해서 과거에는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고 했을 때 꾹꾹 눌러야 됩니다. 힘으로 이렇게 압을 줘야지만 누를 수 있는 정압식이 상당히 유행이었다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전기를 통해서 될 수 있는 이런 정식 터치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문자 메시지인데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문자 메시지가 시간 배열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고미정 앵커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틀 전에 보냈던 거를 이틀 전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문자를 보냈던 걸 확인하고 다시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라면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의 방이 생기는 거죠. 사용자별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사람별로 뭐 제가 PD님하고 문자 연락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 방에 들어가면 그 문자를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애플이 만들었던 시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왜 이런 아이폰을 가장 처음 만들어진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공개됐던 것은 2009년도 11월 28일 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폰은 2007년도 발표됐고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됐던 것은 아이폰 3GS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것이 이제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메모리, 카메라, 운용체제 여기에 현재와 다른 부분은 생체 인식이 안 들어간다라는 부분과 방수 방진이 되지 않는다 말고는 대부분 업그레이드 개념이라는 거죠. 이때도 카메라는 있었고 이때도 메모리는 존재를 했고 대신에 여기에 따른 용량들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들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다만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서 트렌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에 출시를 했던 아이폰은 4.7인치 휴대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계속적으로 작게 유지가 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현재 6.7인치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현재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 6.7인치를 현재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갤럭시에 대한 화면 변화입니다. 갤럭시도 처음에는 4.0인치로 2010년도에 갤럭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크기는 증가를 하면서 현재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도 6.79인치, 6.8인치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가 최초 나왔던 모델과 현재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형태가 나타났다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혁신은 뭔가라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과거에 나왔던 휴대폰의 비율이 이제 16대 9의 4.7인치 모델이었다면 현재는 계속 화면이 커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면이 커질까? 결국 스마트폰이 이미 성숙기에 다다랐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휴대폰이 커지게 되면서 죽은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태블릿 시장이 현재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폰이 확장되면서 이 폴더블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노트북의 시장까지는 우리가 흡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화면은 커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폴더블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기업은 코아시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폴더블 관련주 왜 코아시아를 가지고 왔냐? 이 코아시아가 과거에 아이폰 3 그리고 아이폰 3GS가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은 본인이 독자적인 칩을 쓰지 않았습니다.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 삼성의 스마트 칩을 썼었거든요. 그 정도로 삼성이 2007년도, 2010년도까지는 이런 모바일 API에 대해서 상당한 강세를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애플이라든지 또는 이런 퀄컴이라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런 모바일 API 시장에서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기업이 엑시노스를 칩을 개발했던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코아시아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해서 첫 번째 기업을 코아시아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우리가 이제 세경 하이테크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에 붙어서 나오는 그 특수 필름을 제작하는 업체가 바로 이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폴더블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폴더블 관련주로서에 대한 재평가를 보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판단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봉에 대한 흐름을 같이 보시면 최근에 9,530원에 대한 바닥을 찍고 난 다음 현재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고, 현재에 대한 과정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양봉이 전일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이런 움직임 자체가 폴더블이 발표되는 시장 그날까지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현재 가격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5호선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돈 되는 투자 트렌드에서 전력 설비주 살펴봐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그 방송을 보고 전력 설비주를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오늘 수익률이 잘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수익률 탑5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우양, FST와 코스맥스, 세진중공업이 탑5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29만 7,500원인가요? 신고가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 화승, RNA와 화신도 오전장에 좀 강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SL을 원픽으로 꼽아주셨고 수익률이 벌써 30%가 나왔거든요. 그 사실 SL이라는 기업이 뭔가 주가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화승 RNA 같은 기업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SL 같은 기업들은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조금 안정적인 우량주 패턴의 움직임을 좀 보인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현재 이 자동차 부품주를 고를 때는 차트로만 보더라도 2008년도에 2013년도까지 강하게 올랐던 기업을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히 함께 현대차, 기아차와에 대한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 묵직하고 또 든든한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DKT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KT라는 기업의 모회사가 BH입니다. BH는 사실 아이폰과 또 상당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고요. 대신 이제 DKT라는 기업은 우리가 표면 실장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PCB판이 있으면 그 PCB판 위에 이런 칩을 얹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납땜까지 완성하는 단계를 우리가 실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실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폴더블에 들어가는 이 PCB는 이제 FPCB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스마트폰용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 DKT가 그런 이제 FPCB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추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갤럭시 S24에 대한 흥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도 상당 부분 1분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2분기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저는 이미 초도 물량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분기에 대한 실적 이슈까지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그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고 오늘의 원픽 DKT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